여기 두 가지 사회가 있습니다. 누구든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 모두가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 당신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나요? 뇌에 자극을 주는 궁금한 이야기. 오늘은 자유와 평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와 평등, 이 두 가치는 모두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무엇을 더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서로를 침해하는 갈등 지점이 자주 생기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수의 평등을 위해 자신의 개성이나 능력을 숨겨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혹은 타인의 자유로 인해 상대적 불평등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기준이 생기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나요? 다수의 평등을 우선시하나요? 생각해본 적 없으시다면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고 한번 생각해보셔야 할 겁니다. 사실 우리의 역사의 대부분에서 인간은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수렵과 채집을 하며 소규모 공동체로 살아가던 시절엔 비교적 평등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지혜롭고 경험과 연륜이 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부족장이 되었지만 군림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농경의 시작으로 상황이 바뀝니다. 농사를 지으며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 각자에게 곡물과 땅에 대한 소유권이 생기면서 결국 재산의 차이가 생겨난 것이죠. 이때부터 생산수단과 자원을 가진 소수는 지배층이 되었고 이를 가지지 못한 다수는 노동을 제공하는 계층으로 나뉘었습니다. 여기에 무기의 발전이 더해지면서 자원을 빼앗기 위한 전목전쟁이 본격화되고 전쟁의 패배에 지배받는 계급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복잡해진 사회로 인해 효율적인 통치를 위한 국가라는 조직이 만들어졌고 국가 아래엔 왕과 귀족 그리고 평민과 노예로 구성된 엄격한 신분제가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신분은 세습되어 갈수록 그들의 차이는 마치 전혀 다른 세상처럼 멀어져 갔죠. 노예는 이름도 감정도 없는 존재로 오직 일하기 위한 물건처럼 취급됐지만 왕은 신의 대리인처럼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간에게 평등이라는 것은 발상조차 불가능한 영역이 되었죠. 하지만 17세기 무렵 유럽에서 이 질서를 뒤흔드는 계몽 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이며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이러한 사상은 고정된 신분과 권력 구조에 도전하며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개념을 역사상 처음으로 제도화하기 시작합니다. 1776년 미국 독립선언을 시작으로 1789년 프랑스 대혁명과 함께 이 사상을 현실로 옮긴 대표적인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신분제 폐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양반, 중인, 상민, 노비로 구성된 신분제를 운영했으며 양반은 전체 인구의 10% 미만인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러나 7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전쟁으로 인해 나라의 재정이 궁핍해졌고 나라가 당장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직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상공업의 발전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된 대다수의 상민들이 양반 계층으로 진입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내야 할 상민들이 줄어든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똑같이 노비를 상민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택하게 되죠.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면 노비에서 해방되기도 하고 쌀을 바치면 상민이 되는 공명첩 제도를 만듭니다. 그 결과 19세기 무렵엔 양반 인구가 전체의 70%를 넘는 기현상이 벌어지면서 양반인데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며 실질적으로 상민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실효성을 잃은 신분제는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법적으로 모든 신분이 평등해지며 오랜 신분제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동등하다라는 평등이라는 가치가 역사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자 곧바로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와 충돌하게 됩니다. 특히 이 두 가치가 가장 먼저 충돌하게 된 지점이 바로 사유재산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볼 때 개인의 자유 중에 사유재산은 인간의 계급을 나누는 원인으로 보여졌을 수 있죠. 때문에 이 사유재산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두고 수많은 철학자들과 정치가들이 충돌한 끝에 두 흐름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죠.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합니다. 개인이 자본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자본을 이용해 생산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세우는 것도 재산을 축적하는 것도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죠. 노력한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 내가 노력해서 번 돈, 내가 소유한 땅, 내가 만든 기업은 개인의 재산이며 국가가 그것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이론적 기초는 18세기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제시한 보이지 않는 손에서 비롯됩니다. 아담 스미스는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기보다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로운 경쟁이 시장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형성되며 국가는 이를 최소한으로 조정할 뿐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경쟁하며 그 경쟁은 사회 전체의 이익과 효율을 유도하는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이전의 역사에서 겪었던 것처럼 부는 세습되고 계층은 고착화되면서 계급 이동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또 모든 것이 개인 책임으로 돌려지며 공동체적 돌봄이나 배려는 뒷전으로 밀리기 쉽습니다.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노동 생산성은 197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중산층의 임금은 1970년대 후반 이후 거의 정체되었고 그의 대부분은 상위 10%에게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상위 1%의 소득 및 자산 증가율이 하위 90%를 훨씬 웃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자본주의는 자유를 중시한 나머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체제라는 비판을 받았죠. 근데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의 불평등과 계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타파하고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섭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조건에서 살아야 한다는 평등을 절대적 우선 가치로 두었죠. 자본주의에서는 토지, 공장, 기술 등 생산수단을 소수의 자본가가 독점하지만 공산주의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을 사회 전체가 공동 소유합니다. 자본주의는 소유 여부에 따라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뉘며 이 계급 구조가 영구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었지만 공산주의에서는 이런 구조 자체를 없애기 위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의 종류나 직무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사든 청소부든 모두가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존재이며 그 가치는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는 곧 각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는 이상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연대와 평등을 핵심 가치로 삼은 공산주의는 이를 현실시키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필연적으로 강력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국가의 과도한 획일적 통제, 개인 자유를 억압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북한이 이런 공산주의 체제를 이루고 있죠. 해방 후 소련 공산당, 중국 공산당과 연결되어 있었던 공산주의자 세력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설립하게 되었고 남한은 미국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진정한 평등을 위한 이념이었는지 혹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명분이었었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사유재산이라는 부분에서 평등을 우선 가치로 둔 공산주의라는 이상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등을 우선시하는 사람들과 자유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의 가치 차이는 보이지 않는 대립을 계속해서 만들었고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나는 보수 진보를 이렇게 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자유를 최우선시하고 진보주의자들은 평등을 최우선시한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이 평등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우선 가치는 자유야. 근데 진보주의자들은 최우선 가치는 평등이야. 그래서 어느 거를 지금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치를 하느냐, 그 차이겠죠. 요즘 정치에선 이런 근본적인 개념들이 무의미해졌다고들 말합니다. 누구를 찍느냐 안 찍느냐, 편가르기와 인기 투표에 다를 바 없는 형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방향은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우선적 가치는 변하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더 우선시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나아갈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한이 바로 투표권입니다. 자유와 평등에 관한 이 영상처럼 우리가 이런 넓은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주관을 정하고 정치에 다가가야 올바른 투표를 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를 우선시하나요? 평등을 우선시하나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뇌에 자극을 주는 궁금한 이야기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